토요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35번째 시간이고요. 현금도 종목이다. 투자 마인드와 철학, 천천히 매수가 정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오시면 평생연금 배당 카테고리 안에 35번째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하는 주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의 몫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고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지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마인드하고 철학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히나 이제 현금도 종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천천히 매수가 정답이라고는 했지만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주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현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은 아마 가지고 계실걸요. 특히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하잖아요. 배당주 하고 계신 분들은 현금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배당 받으시나요? 한 달에 월 1회 받으십니까? 아니면 월 2회 받으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주당 한 번 받으신가요?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받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매수한 것 중에 미월 배당주를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뭔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 얘는 주배당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그러니까 뭐 수요일날 발표나고 배당락 맞고 금요일날 받아야 되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뭐 매주 월요일날 뭐 금액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아주 소소하게 들어오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뭐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이게 현금이 또 종목이라고 하는 이런 좀 마인드는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그죠? 캐시가 없어서 어떤 시장에서는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 혹은 지난밤의 해외 시장 이런 걸 보면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이 흐름 자체도 이 중간에서 왔다가 다시 떴다가 다시 깔아앉았는데 최초에 시작했을 때 이 시작점에서 뭔가 조금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가졌다면 한 이만큼의 어떤 상승분이 좀 있었을 법하죠. 물론 지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되게 웃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이렇게 빠진 시장이에요. 그죠? 빠진 시장이고 그 다음에 또 빠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만 어쨌든 이런 시장에 좀 사고 싶었던 눈여겨봤던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개별주이건 아니면 이제 저처럼 ETF건 그러면 그 ETF나 개별주를 좀 산다면 그죠? 싼 값에 살 수 있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산업도 떴다가 빠졌죠. 얘도 나스닥은 아예 쭉 깔아앉았네요. 그래서 여기 뭐 어디에 사든 간에 마이너스 지점에서 샀다면 그죠? 마이너스에서 샀으니까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로 샀으니까 원래 어떤 가격보다는 좀 싸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산 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S&P도 마찬가지네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한 개라도 적어도 뭐 한 종목이라도 이렇게 매수할 수가 있잖아요. 뭐가 있다면? 맞아요. 현금이 있다면요. 어. 저는 오늘 국내 거도 한 개 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우리 거 국내 거는 제가 플러스 시리즈 중에 오늘 요거 샀다 그랬습니다. 이거 한 개 신규로 샀다고 저거 지난 영상 말씀드렸고, 그죠? 내일도 한 개씩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한 개씩 살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물론 천천히 사는 게 답은 아닙니다. 너무 천천히 사면 이 돈이 안 됩니다. 과감할 때가 필요하긴 한데 그 과감할 때를 언제 해야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천천히 뭐 일괄적으로 하루에 2개를 사든 10개를 사든 그런 식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면 돼요. 당연히 현금은 가지고 가시면서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한번 드려보죠. 이게 뭐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의 뭐 다양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주식하고도 부동산하고도 채권하고도 사실은 관계는 없지만 얘가 어디에 투입되기 위한 대기하는 자산이라고 우리 좀 여길 수 있죠. 그죠? 사실 이거 하나만 대기하고 있는 자산 이거 하나만으로도 좀 이렇게 강력한 투자 수단이라고 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무리 대기 자산일지언정 언젠가는 투입되는 자산이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런 느낌, 이런 것도 됩니다. 시장에서 하락장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지금 증시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환율이 빠져서, 저는 이제 해외 주식도 하니까 환율이 빠지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주식들의 이 시총도 빠지면, 이게 내 입장에서는 시총이 빠지는 거예요. 원으로 저는 계산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주식이 그냥 옆으로만 그냥 등락이 없는데도 환율이 빠지니까 좀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하락장이 있을 때는 큰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매수하고 싶은 그러니까 매수하는 종목을 눈여겨봐 왔는데 지금같이 좀 빠졌을 때 좀 살 수 있는 어떤 그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써 있는 거긴 한데, 좋은 종목은 언제든 시장에서 기회가 온다. 이 말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주식이 다 오르지만 않거든요. 빠지고 오르고 빠지예요. 하지만 이제 총알이 없으면, 즉 현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현금 총알이 있어야 그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뭐 패닉이라고 해서 뭐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코스닥이 막 하루 2, 3%씩 빠진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저는 이제 우리 코로나 때를 저는 기억하는데, 이건 진짜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죠? 이 엄청난 빠진 물론 그 바닥은 알 수는 없었지만, 뭐 지나고 나야 바닥인 건 알잖아요, 대체로. 이 시점 언저리를 다 분할로 누군가 매수를 해왔다면, 그죠? 분할로 대응해서 왔었다면, 적어도 바닥에서 한 10, 20% 정도 여기에서 평균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급반등해서 이만큼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쭉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종목의 이익은 이만큼 계속 끌고 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내려갈 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내려가면 또 내려갈 것 같고, 더 내려갈 것 같고, 완전히 내려갈 것 같고, 이건 누구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심리로 인해서 옆에서 파니까 같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패닉셀, 패닉셀이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다면 있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 여유가 있으면 아까처럼 분할로 조금씩 대응해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했던 기준에 왔으면 한 10개 사고, 그 기준보다 더 떨어졌으면 한 15개 사고, 더 떨어졌으면 20개 사고, 더 떨어졌으면 이때는 한 30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수량이 모이고 나면 평균은 한 2원절이 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게 급반등해서의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대체로 보니 어느 시점이 오면 이 기술적 반등도 있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가지 않고 기술적 반등 갔다가 또 이렇게 더 빠지는 경우, 아니면 기술적 반등 왔다가 다시 한번 더 찍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패닉세일 같은 거는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심리가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어 배당주를 하자. 왜냐하면 배당주는 내가 받기 싫어도 배당으로 나와요. 어쨌든 현금이 와요. 그죠? 어쨌든 내가 받기 싫어도 배당금은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물론 해외 주식은 내가 배당으로 받을지 주식 받을지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전 다 100%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럼 현금으로 받으면 이걸 이제 또 다른 곳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게 됐고, 심리적인 안정감은 당연하게 안정감이 생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증시가 분명히 빠지고 있거든요. 환율이 빠지니까 별로 그닥 달갑진 않은데, 배당을 받으니 그 배당 달러하고 원 받으면, 뭐 달러로 받으면 환전해가지고 국내 거 한 개씩 두 개씩 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뭐 불장이다, 베어마켓이다, 불마켓이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불장이다 아니다 어떤 지표가 있긴 하겠지만, 뭐 내 것도 오르고 네 것도 오르면 사실 불장이에요. 그냥 쭉 올라가면. 근데 그게 쭉 갈지 쭉 꺾일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리고 투자 비중을 현금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고, 현금을 늘리고 투자를 뭐 낮추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이건 물론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고요. 그냥
본인이 자산이 만약에 한 100만 원이다 그러고 이면 이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 치면 100% 100만 원 넣지 마시고 약 한 80만 원 내지 한 70만 원 정도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한 2, 30만 원 정도는 가지고 계십시오, 그냥. 예, 속 편하게. 이 돈은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7, 80%도 한 방에 넣지 마시고 1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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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씩. 아, 이것도 너무 많나요? 그러면 5%씩, 5%씩, 5%씩. 아, 이것도 너무 많나요? 그럼 1%씩. 하루에 만 원씩, 만 원씩, 만 원씩. 적어도 100일 동안에 그죠? 100개는 사겠네요. 만 원씩 사면. 그렇죠? 물론 이거 현금을 좀 일단 무시한다면 이해되셨죠? 어쨌든 이런 어떤 뭐 원칙을 가지고 조금씩 매수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요 현금은 좀 건들지 마시고 한번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 이제 뭐 다소 빠지는 부분이 눈에 보인다. 근데 여기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개별주가 좀 무섭긴 하지만 개별주가 어떤 뉴스가 없이 뉴스라는 소리는 이 개별주도 이 오너 그러니까 이 개별주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 오너든 누구든 간에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잖아요. 그런 기사는 좀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회사의 뭐 횡령이나 이런 건 되게 위험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업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코스피 자체 전체적으로 빠지는 건지 이런 걸 좀 볼 필요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기가 사실 개별주는 복잡하죠. 그 회사 단독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개별주들을 뉴스를 일일이 옛날에는 막 되게 꼼꼼하게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업황을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뭘 시작하면서 ETF라고 하는 걸 시작하면서 이 ETF라고 하는 어떤 바스켓 안에 종목들이 적어도 10개 이상은 들어가 있잖아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다른 여기에 있는 조각 회사, 이 작은 회사 한 개 가지고 이 ETF가 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이 ETF는 100% 어떤 한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F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것만 생각하지 이 ETF가 안고 있는 어떤 투자하고 있는 어떤 비중 기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사실은 생각하지는 않아요. ETF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에 대한 좀 생각이 약간 많이 달라진 거죠. 어쨌든 좀 말이 좀 샜는데 현금 20, 30%는 좀 유지해야 그죠? 해야 우리가 이제 하락장도 견디면서 우리가 이제 매수하고 싶은 거를 적재적소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라고 하는 게 옛날엔 좀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현금을 많이 쥐고 있으면 그죠? 어떤 때는 좀 바보 취급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 이 좋은 시장에 왜 현금 가지고 있냐? 이게 그런 말들이에요. 뭐 불마켓, 베어마켓 이런 말이에요. 그게 사실 눈에 보이긴 합니다. 내 것도 오르고 네 것도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한 20, 30%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무리 불장이라도. 그 정도 생각하면 좋겠고 그래서 얘는 실패 아니고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건 이게 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최고의 투자 스킬인 것 같아요. 이 인내가 생기는 이유는 현금이 있어서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제 말 혹시 됩니까? 현금을 여러분 지금 이번 증권 통장에 계좌에 단 100원도 현금으로 놔두기 싫어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러면 정말 나중에 사고 싶을 때 그 종목이 빠졌을 때 살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경험 아마 대다수 했을걸요.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하셨을걸요. 제가 그랬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인내를 못했어요. 무조건 100원이라도 있으면 이 100원을 무조건 투자를 했었어야 했어요. 과거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장이 오고 정말 사고 싶은 어떤 시점이 왔을 때 정작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좀 인내가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본인이 좀 컨트롤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뭐 급락이라고 해서 사실 쫄 필요도 없습니다. 급락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이 상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제 마인드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작과 끝의 과정 안에 근데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분명히. 제 말 혹시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얘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큰 과정을 놓고 보면. 이해되셨나요? 저는 그래서 생각은 이렇다는 걸 여러분한테 좀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현금도 종목이라는 거 좀 잊지 말고, 그리고 천천히 매수하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현금 한 20-30%는 꼭 가지고 계시라는 거. 아무리 본 시장이 오고, 아무리 불장이 와도 현금은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현금은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최고의 무기라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예, 좀 말이 그냥 오늘 왜 이걸 찍었냐 하면 환율도 떨어지고 사실 좀 재미없는 장이죠. 그죠? 특히나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비트코인도 그죠? 저도 비트코인 이게 코니에도 넣고 있거든요. 코니도 샀고 MSTY도 샀고 비트코인 관련된 해외 주식도 사실 좀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좀 있는데 수량이 적진 않지만 뭐 그래요. 심리적으로 비트코인 빠진다고 하니 당연히 안 봐도 빠졌겠고 그죠?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심심하고 재미없는 장인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 철학이나 마인드를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 지금 리뷰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35번째 시간이고 현금도 종목이다고 하는 주제, 특히 이제 투자 마인드하고 철학, 그래서 이제 천천히 매수하는 게 정답 같다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전해드렸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두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셨죠? 예, 그러면 요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